잠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켰을까요? 아마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150번 넘게 화면을 켠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6분에 한 번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중 절반은 아무 알림도 오지 않았는데 그냥 켰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확인할 게 있어서도 아닌데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 작은 기기에서 손을 떼지 못할까요? 단순히 재미있어서, 편해서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스스로도 잘 모르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이 왜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보다 잠드는지, 왜 신호 대기 중에도 무의식적으로 폰을 꺼내드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그 비밀은 우리 뇌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뇌에는 기분 좋음을 만들어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기대감 호르몬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보다 맛있는 것을 먹기 직전에 더 많이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은 보상 그 자체보다 보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반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기대감은 확실한 보상보다 불확실한 보상일 때 훨씬 더 강하게 터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번 똑같은 음료가 나오는 자판기보다 가끔 당첨되는 뽑기에 사람들이 더 빠진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사실은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뽑기 기계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돈 대신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가져간다는 점입니다. 화면을 아래로 당겨서 새로 고침할 때 새 메시지가 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SNS를 켤 때 흥미로운 글이 있을지 시시한 글뿐일지 모릅니다. 알림이 울릴 때 반가운 소식일지 광고일지 모릅니다. 이 모름이 우리 뇌를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확인해도 별것 없는데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앱들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폰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도파민 하나뿐이라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 묘한 불안감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감정을 요즘은 포모, 나만 빼고 다들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고 부릅니다. 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100개쯤 쌓여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 읽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니까요. SNS에 친구들이 모여 찍은 사진이 올라오면 거기 내가 없다는 사실에 묘하게 서운해집니다. 초대받지 못한 게 아니라 일정이 안 맞았을 뿐인데도 그렇습니다. 이런 감정은 약하지만 끈질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매 순간 다시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연결됨이 실제로 깊은 연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톡방에 메시지가 아무리 많아도 정작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느낀 적 있을 겁니다. SNS 친구가 1000명이어도 외로움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폰을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자체는 진짜로 주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느낌이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해도 일단 입을 적셔는 줍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순히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만이 아닙니다. 폰 안에는 내 사진, 내 메모, 내 대화, 내 검색 기록, 내 일정, 내 결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영상을 끝까지 봤는지 그 모든 흔적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자화상입니다. SNS 프로필을 신중하게 꾸미는 것도, 셀카를 찍고 또 찍어 마음에 드는 한 장을 고르는 것도, 어떤 콘텐츠를 공유할지 망설이는 것도
사실은 내가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폰 안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들고 다듬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나와 화면 속의 나는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분명 둘 다 나입니다. 그래서 폰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그 공포는 단순히 비싼 기계가 사라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부가 사라진 느낌입니다. 사진 속 추억, 친구들과의 대화, 내가 좋아하던 것들의 기록. 그것이 한꺼번에 증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떨게 합니다. 폰은 도구를 넘어서 우리 기억과 정체성을 담은 그릇이 된 것입니다. 폰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마지막 힘은 세상을 손에 쥐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검색하면 되고, 길을 잃어도 지도 앱이 있고, 필요한 물건은 몇 번의 터치로 내일 아침에 도착합니다. 친구에게 연락하고 싶으면 즉시 닿을 수 있고, 보고 싶은 영상은 무한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통제감입니다. 문제는 이 통제감이 묘하게 중독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그게 없는 상태를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폰 배터리가 1% 남았을 때 느끼는 그 초조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곳에서 잠시 길을 잃었을 때의 그 답답함. 우리는 즉시 해결 가능한 상태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잠깐의 불확실성도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편리함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 동시에 새로운 종류의 불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매료되는 진짜 이유는 스마트폰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욕구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고 싶은 마음, 연결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통제하고 싶은 마음. 이 네 가지는 모두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시켜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스마트폰에 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으로 채워지고 싶은지. 폰은 그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갑자기 폰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폰을 너무 자주 본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자극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책 대신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해 다음에는 작은 선택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30분, 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는 것, 식사할 때만큼은 화면을 뒤집어 두는 것, 알림을 하나씩 꺼보는 것. 이런 작은 거리 두기들이 쌓이면 화면 너머에 있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밖의 햇빛,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표정, 멍하니 흘려보내는 시간 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스마트폰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우리가 만든 도구일 뿐입니다. 다만 그 도구가 너무 똑똑해진 나머지 어느 순간 누가 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흐려졌을 뿐입니다. 가끔은 화면을 끄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폰을 켜고 싶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궁금해서일까? 아니면 그저 빈 시간이 어색해서일까?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자기 삶의 주인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할 차례입니다. 무엇을 돌려받고 싶은지를 말입니다.